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합시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일단 지금 FOMC가 끝났습니다. 그죠? FOMC가 지금 종료가 됐는데 많은 개인들이 또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예요? FOMC 끝났으니까 이제 시장이 좀 편해지냐? 이제 그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큰 이벤트 하나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벤트가 사실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구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현재는 금리, 경기 좋아지는 어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져도 안 되고, 왜?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좀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구간인 건 맞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성이 생기거든, 사실. 금리 올라갔다. 얼마 전에 1.6% 올라가니까 아주 난리부르스로 쳤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고점에서 12% 빠졌어요. 12% 밀렸어. 근데 지금은 7.38이에요. 1.738이거든.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9% 밀려요, 여러분들. 그럼 어제 오른 거 조금 이제 하회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추세가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저점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지금 중간에 어떤 딜레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회수될 거냐,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거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시장 반응이 중요한 건데 시장 반응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드리고 내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밀리면 야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제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 지금 3월 18일 현재 5시 5% 올라갈 때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밀리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걱정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봐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 수급을 봐도 그렇고, 오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약간 탄력이 좀 줄어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후장에 나타났었잖아요. 그지?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0.2% 정도 내일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면 개파락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0.2%, 0.2에서 한 0.5% 정도. 그럼 빠지고 나서 또 밀릴 거냐 오를 거냐인데, 사실 근데 이게 뭐 계속해서 가속화돼갖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요렇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금리 부분들.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 밀린다라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거든.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안 좋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괜찮아요. 지금 오늘 5%니까 약간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해서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전 세계 소비가 이제 증가가 될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제 선물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디 갔어 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점점 같은 이슈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은 이슈가 반복될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건 금리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은 보잔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했지, 그죠? 콜, 풋.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외국인들이 모르고 우리나라 코스닥 매수했을까? 오늘 한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간이 코스닥을 한 저점 대비 400억? 오늘 아니다, 500억 넘게 샀네. 얘는 지금 520억 매수했거든. 그런 거를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나 흐름들을 감안 안 하고 매수를 했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러면 개파락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어떻게 회복, 개파락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또 회복, 이런 게 그러니까 같은 이슈가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내성이 생기면 시장은 또 다른 악재를 찾겠죠 나중에.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언제 2016년도 이때 여러분들 금리 인하했지. 언제 2008년도잖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첫 금리 인상이 이때 시작됐어. 이때 얼마나 리스크가 컸을까. 20% 빠졌어요. 20%. 나스닥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금리 인상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그 뒤에는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이렇게. 뭐에 맞춰서? 실적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려운 거지. 같은 걸로 계속 반복되면 시장에서도 야 됐어 그거 리스크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포트를 뭔가 이제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몰라도, 만약에 내가 매매를 계속 순환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포트를 구분줘야 돼요. 금리 인상 수혜주 아닌 거, 그죠? 그렇게 나누는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뒤집이 금융지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3월, 2월부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 꼬꾸라질 때 얘는 반대로 갔잖아, 그죠? 시장이 꼬꾸라질 때 얘는 반대로 갔어요. 왜? 금리 인상 수혜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꼬꾸라질 때 같이 꼬꾸라진 게 뭐예요? 뭐 삼성 SDI.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2월 달부터 밀리네. 2월 중순부터. 뒤집이랑 완전 반대죠. 왜? 2차 전지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아니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제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산도 마찬가지.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화학, 철강, 조선, 금융 중에는 이제 증권 빼고, 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고, FOMC 때문에 하나 물 건너갔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안정적인 시장은 사실 없어요. 지나고 보면 항상 뭔가 불안감을 느껴야 돼. 불안감을 느껴야만 그게 위태위태해서 더 땡기고 하지. 내가 뭔가 안전한 느낌을 든다. 그러니까 안전한 느낌은 결국 뭐예요? 내가 수익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근데 수익을 내가 진짜 안전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대박 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요. 뭔가 매수가 조금 찜찜하고 불안하고 신경 쓰인다면 그게 진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진짜 좋은 자리가.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변동성이 나오지만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야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일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고, 금리 때문에 어떻게 포트를 구분 지을 필요는 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포트를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다우가 어떻게 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스닥이 빠진다고. 반대잖아. 왜? 나스닥은 성장주가 많고 다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화학이나 금융이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많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가치주가 많은 지수가 다우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너무 올랐는데 지수가 한번 밀린다. 그럼 같이 빠질 때가 있는 거거든. 같이 밀리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좀 구분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전략 종목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따 알파 제가 등록을 시켜드리겠지만,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전략 종목은 그냥 그거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게 안 되시면은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수혜주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런 업종과 그 다음에 성장성 하면은 뭐 지금 뭐예요?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돈 못 버는데 기대감만 있는 것도 있잖아. 아니면 돈도 벌고 기대감도 있는 것들이 있고. 약간 예시가 굉장히 조금 많아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나눠야겠지. 근데 이제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면 다우만 계속 가느냐? 또 그건 아닌 거니까. 적절하게 올랐을 때 또 팔리고,
다시 보고 또 올랐을 때 팔고 다시 보고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만들어야겠다. 예.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보유하실 거 아니면 딱 그냥 뭐 된장 묵히듯이 김치 그냥 장독대에 묻듯이 묵힌 거 그냥 몇 년 뒤에 열어보실 수 있는 분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예요. 지금 장세에서 오르면 그거 하고 오르면 그거 하고 그거 뭔데 차익 실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장사가 여러분 되게 어렵잖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심리가 막상 3% 올라가잖아. 내가 마이너스 3%였는데 오늘 3% 올라가서 어떻게 빵% 본전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현금 들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해? 야 이제 손실 났을 때는 본전만 되게 해주세요. 주식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 그죠? 내지는 본전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막상 본전이 되면 왠지 장이 좀 안정화된 것 같아서 욕심을 더 내. 그래서 예전에 현금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생각을 어떻게 머릿속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욕심내갖고 어떻게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진짜 수익을 많이 낼 때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 보일 때도 당연히 수익을 많이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횡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저점 매수하고 오르면 조금 팔고 저점 매수하고 오르면 좀 팔고 그러니까 지수 크게 어떻게 변함없이 업종만 바뀌면서 흘러가는 거 우리가 이제 횡보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는 어떤 업종 올라가고 이번에는 어떤 업종 올라가고 이번에는 어떤 업종 올라가고 횡보 장세에서 절대 한 가지만 쭉 가지 않아요. 바뀐다고. 그러면 그 바뀌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팔고 또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를 잘하는 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 장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여러분들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뭐냐면 뭔가 대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문제인 거예요. 대응을 못하는 상황. 저 이거에 된통 물려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려요 말아요? 손절하실 수 있으세요? 손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매매하기가 힘든 거지 사실. 지금 같은 장세는. 왜? 내 거는 죽어라 안 가는데 자꾸 다른 거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내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게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 거 팔고 그거 사는 순간 어떻게 뒤바뀐다고. 내 거 팔고 저거 샀는데 내 거는 갖고 있던 게 올라가고 산 게 빠져.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단추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30%라도 비중이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보통 고점에 샀는데 비중까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장세가 힘든 거지 사실. 그걸 바꾸셔야 돼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물론 지수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한데 금리 때문에 장이 빠진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장에서 수혜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지. 내 종목이 왠지 빠질 것 같아. 수혜주가 아닌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비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자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스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박스가 넘기 전에 왜 박스가 넘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어떤 흐름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돌파가 된다는 얘기는 자잘한 종목들이 이거 뚫겠어요? 큰 종목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큰 종목들이 과연 뭐가 될까? 삼성전자요. 물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뚫으면 이전처럼 이렇게 한번 올라올 거라고. 그럼 이게 박스가 돌파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암만 못해도 10에서 한 20% 정도 지수의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10에서 20% 올라가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도주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또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포트 안에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지. 얼마 전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사인 드렸죠. 그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언제 드렸어요? 보세요. 자, 3월 5일이다. 그죠? 3월 5일 날도 한 번 더 신규 추천 내지는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비중 5%. 그러니까 총 토탈 5에서 10%예요. 현금 많이 없는 사람 5% 사시고, 아니면 있어도 없는 분들 뭐 10%까지 사실 분들은 사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5에서 한 10% 정도 담겨져 있다. 근데 이제 리딩에서는 뭐 5% 있으니까 더 산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에서 한 많게는 20%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아차 샀죠. 얼마? 81,500원 이하. 그죠? 근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기아차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형주에서 센 편이잖아. 3.6%. 그지? 추세가 좋네요. 3월 5일이요? 3월 5일 언젠데요? 이때잖아. 그죠? 요때. 이때 잡았어요. 이때 매수 81,500원 이하. 카톡으로 문자 받아보신 분들, 저희 VIP 가족 분들 지금, 그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들 추세가 좋지. 그러니까 추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개인들은 지나고 보면 와 많이 올랐네 좋겠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추세에 대응하려고 하면은 좀이 쑤셔요. 그지? 이거 언제 올라가?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많이 올라 있는 거고, 아니면 많이 올라 있는 거 보면 부럽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 근데 오늘 같은 날 얘가 제일 세.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기아차보다 많이 올라간 대형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이버. 그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1%, 삼성전 0.7%, 네이버 몇 프로예요? 5.2%는 한 1.5% 더 올랐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지수 올라가니까 기아차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준비를 잘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황에 내가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본인 생각과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전략 종목 등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